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 벨리입니다. 25년 11월 11일 증권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목소리 컨디션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잘 올랐습니다. 자, 어제 마감글에 미국 증시는 선물 지수가 벌써부터 1.5% 올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갭상승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2% 위에서 끝나느냐, 그게 우리나라 오늘 스타트가 어떻게 되느냐 정해질 텐데 다행히 2% 넘게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도 어제 먼저 많이 올랐어도 오늘 스타트는 좋은 상승 출발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종가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에 한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개미 투자자 미국 민주당이 고마우니, 어제도 말했잖아. 미국 민주당한테 고마워야 한다고. 그렇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월요일 날이요. 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2% 가까이 하락하다가 쭉 끌어당겨서 보합에 끝났단 말이야. 그렇죠? 그것은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측한테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줄게, 그렇게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단 말이야. 그 기대감에 하원에서도 이제 통과될 기대감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개인 투자들 미국 민주당한테, 소확개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아랫골이 남기지 않고 쭉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우리 증시 어제 개파락이 컸겠죠. 반대 매매가 엄청 많이 나오는 날이었어. 그래서 비투 하신 분들 반대 매매 월요일 날 피해간 겁니다. 미국 민주당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반대 매매 뭔지 아시죠? 하한가에 빼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투하면 큰일 나요. 자, 셧다운 해제 기대감 나스닥 2.27% 상승했고, S&P 다우 다 올랐어요. 잠시만요. 오늘 기관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 자, 어제도 대강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자, 도깨비는 늘 앞서갑니다. 왜? 최근에 기관 움직임 여기에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걸 딱딱 찍어드렸는데 그렇게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거든. 자, 코스닥 나도 좀 가자. 자,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을 앞에다 내세웠어요. 와, 어제 코스피 급등하는데 코스닥은 오전에 보합권에 있다가 코스피가 계속 상승을 유지하니까 그제서야 코스닥도 1% 좀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자, 코스닥 오늘 기대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코스닥 움직임을 보고 저는 기관을 신뢰할 거고, 만약에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하면 기관들 신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잠시 후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신경 좀 더 썼고, 썸네일도 조금 전보다는 신경도 썼고,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기저기 또 광고를 해 주셔서 구독자님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늘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전달해 준다. 뉴스보다 빠르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걸 전달해 준다. 자,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은 지난주에 급락 나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더 떨어집니다. 3,500 갑니다. 현금 만드세요. 아니, 벌써 떨어졌는데 현금 만들면 손해보고 팔았어. 근데 어제 급등 나오니까 아이고 괜히 파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도깨비는 늘 앞서간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지난주 월요일 날 급등 나올 때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 현금을 만들으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수가 쭉 빠졌잖아요. 그게 타이밍이거든. 하루 이틀 늦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야. 아이고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이걸 적절하게 올려줘야 되거든. 자, 참고로 이번 하락장에 저희 회원님들은 뭘 매수하세요 이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올라가면 된다. 아이고 지수 막 떨어지니까 손해보고라도 좀 파세요,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도깨밸류는 뭘 믿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기관이 들어올 걸 저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며칠 전부터 금융투자 기관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단 얘기야.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는 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 이 주식시장은 대통령이 컨트롤해서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대통령이 컨트롤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게. 그게 첫 번째 타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트럼프. 그렇죠?
경제학자들이나 등등 경제 관련 공공기관 그런 데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펀더멘탈 등등 그걸 다 따져가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 말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정치적인 이야기라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정치인들 막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여기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행동할 거고 어떻게 행동할 거고 그것만 알고 우리는 돈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아유 나는 일찍인데 나는 이찍인데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정치적으로 색깔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돈 못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도깨밸류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야. 주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수가 오를만치 올랐지. 오를만치 오르면 떨어져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도깨밸류가 요 선은 터치하고 가야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에 댓글에 난리죠. 뭐 떨어지네 어쩌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저 대통령실에도 이렇게 봐. 지금 분위기가 그러네. 야, 그럼 좀 어느 시점에서 또 올려야겠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야, 4,000원 3,900까지만 사야. 4,000원 잠깐 떨어질 수 있어도 3,900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나타나야 돼? 기관이 나타나야지.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기관은 누가 이렇게 푸시를 할 수 있어? 개미 투자자가 기관 어디 여기저기 찾아가서 증권 센터장 찾아가서 야, 주가 좀 올려. 그럼 올립니까? 아니잖아. 대한민국에서 누가 말을 해야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저는 그런 심리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끌어당겨 줬어. 자, 그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 봅시다. 자, 일단 하루짜리 봅시다. 어제 하루짜리입니다. 어제 하루짜리. 외국인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시 목소리가 맥혀서. 자, 외국인이 어제 이렇게 팔았어. 그렇죠? 자, 좀 전에 보신 거는 한 달짜리고 어제 거 하루 보자고요. 자, 외국인이 팔았어. 그렇죠? 개인이 어제 1조 원 넘게 팔았고, 자, 기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금융투자가 들어왔죠. 근데 연기금도 들어왔잖아.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팔았었거든. 그렇죠? 왜? 살 만큼 사고 연기금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놨어. 그렇죠? 자, 그런데 도깨밸류가 어제 썸네일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연기금 금융투자 들어오고 연기금까지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제 코스피 지수 4100까지. 그런데 어제 4100까지 갔단 말이야. 몇 포인트 모자른 4100 가까이 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금융투자 얘네가 오늘도 들어오느냐, 오늘도 들어오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투자자 애들이, 자, 3,900 밑에 내려가니까 쫙 끌어 당겨졌단 말이야. 눈치 봐가면서, 초반부터 매수 안 했어, 금융투자가. 어제 말하는 게 아니고, 요 하락장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3,900 밑에 내려가면 더 못 내려가게 거기서 쳐주고, 여기서도 쳐주고, 그 역할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도깨밸류가 어제 아침에, 자, 오늘은 금융투자가 초반부터 들어오는지 오전부터 계속 들어오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 근데 그거 들어왔어. 거기에서 연기금이 플러스 됐어. 그래서 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야. 자, 지금도 방금 뉴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외국인 안 들어와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왜? 어제 도깨밸류가 말했잖아. 다른 뉴스나 이런 거하고 전 틀리게 말합니다. 왜? 그게 팩트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 지수가 떨어졌죠. 종목을 팔면은 떨어질 때 파는 게 좋습니까? 올라갈 때 파는 게 좋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고 팔아야 되지. 그러면 기관이 땡긴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여기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패대기는 안 친단 말이야. 패대기가 뭡니까? 지수를 현물로 억누르진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수급상으로 기관만 들어와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굳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자, 지난주에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외국인이 대량 매도 뭐 지수 어쩌고저쩌고. 그런 설레발 치는 사람들 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말 싹 바꿀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유튜버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앞을 내다보고 늘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선행동. 자, 도깨밸류는 이날이 월요일이죠. 이날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현금 만들려고 그랬어. 현금이 없는 분들.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 만드세요. 이게 아니고, 자, 현금이 부족한 분들은 상승을 이용해서 현금 만든다. 그러고 나서 쭉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했잖아. 삼성전자 만약에 9위에서 파신 분들은 어이구 10%나 더 싸게 사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 그렇죠? 이래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기관 투자자들이 4,200까지 또 끌어당겨 줄지는 오늘 수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야, 일단은 3,900, 4,000 위로 또 올려놨으니까 개미 투자자들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에 나쁜 걸 안 올리겠지. 그렇게 안정감을 줬으니 우린 일단 관망하자. 그 자세로 갈 건지 4,200까지 끌어당겨 줄 건지 오늘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을 마음을 제가 오늘 한번 헤아려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면 되느냐? 이 채널방에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채널방은 무료방이고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으니 여기 들어오시면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삼성전자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걸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제 기관 매수 들어온 거가 자 개미 투자자들 마음 달래주려고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게 그것만 받쳐준 거냐 아니면 더 끌어당기려고 한 거냐 그것은 오늘 보면 답이 50% 이상은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을 보여드립니다. 자 도깨비밸류 시황자를 왜 매일매일 들어야 되냐. 삼성전자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여기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깨비밸류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 외봉을 만들고는 쭉 빠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을 해드렸죠. 그래서 11만원 부근에서 매도하려고 했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서 아이고 난 목표가 12만원이고 15만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목표가가 그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건 본인 마음이란 얘기야. 그런데 아이고 나는 11만원 10만 5천원 11만원 사이에서 매도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 올라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본인은 10만원 위에 11만원 사이에서 매도하려고 했던 분이라면 그런 분은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오늘도 올라가겠지. 출발은 또. 그렇죠? 그럼 10만 5천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뭐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지 봐보는 거지. 그렇죠? 자, 하이닉스도 본인들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본인이 하이닉스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본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대응 방법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대 외봉을 만들고 떨어지지 않아요. 자, 하이닉스 벌써 올라왔잖아. 자, 갑자기 쭉 빠졌었지. 그렇죠? 근데 올라왔잖아. 이게 외봉 아닙니까? 이게 외봉. 근데 쌍봉으로 만들어져. 오늘 분명히 초반에 올라가니까 쌍봉을 딱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봉은 아니란 얘기야. 강하게 올라온 대형주들은 절대 외봉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99%. 그 말이 맞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급락 나옵니다. 3,500까지 빠집니다. 여기저기 뭐 구독자 잔뜩 있는 데서. 근데 저는 구독자 3,000명도 아직 안 돼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아.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자리. 얘도 어제 자 여기까지 기대해보는 거지 뭐. 그렇죠? 자 네이버. 자 참고로 우리 회원님들은 네이버를 매수해서 23만원대에서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자 네이버가 참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아. 올라갈 듯 올라갈 듯 내려가듯.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 개인 계좌는 어제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 개인 매수는 어제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눌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30만원까지 기대는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분위기 봐가면서. 자, 네이버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급은 별로예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봐드릴게요, 네이버. 자, 일단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이렇게 올라갈 듯 떨어지고, 올라갈 듯 훅 떨어지고, 그렇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좋을 듯 하면 팔고, 좋을 듯 하면 팔더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땡길 수도 있어. 그거에 당하면 안 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는 쭉 한번 올라갈 건데, 개미 투자자들이 덤비니까 터는 거야. 털고 지들이 사갈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는 어제같이 눌리는 날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자, 기술적으로 보는 거. 일봉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주봉 한번 봅시다. 자, 주봉으로 봐선 이게 양선이지. 일목균형편. 저는 볼린저 밴드하고 일목균형편은 봅니다. 자, 양선은 내려오면, 야, 날 더운데 자꾸 왜 와? 왜 와? 자꾸 미는 힘이 있는 거고. 자, 이건 음선이야. 음선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꼬신다고. 꼬셔. 자, 월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에는. 월봉으로 보니까 캔들이 다음 달은 여기로 넘어가겠지. 그렇죠? 그럼 또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30만원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양선은 미는 힘이 있고 음선은 당기는 힘이 있어. 자, 요 밑에 양선이 있죠. 날 더운데 자꾸 왜 와? 야, 내려오지 마. 미는 힘이 있고 음선은 당기는 힘이 있고. 지금 월봉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봉도 그렇고 일봉은 신경 쓰지 말자. 뭐 일봉도 일단 양선이 위에 와 있잖아. 너 자꾸 왜 떨어지냐, 날 더운데 위로 올라가라. 그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이건 제가 뭐 장난삼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간밤에 이루어진 야간 선물 지수입니다. 야간 선물 0.94% 올랐습니다. 자, 어제 요 구간에서 계속 움직였었어요. 요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이 되고 나서도, 자, 이거네, 이거. 자, 5분봉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 거죠. 어제 여기가 주간 종가, 야간이 요렇게 움직이다가 11시 반에 시작이 됐죠. 여기서 미국 증시가 시작이 됐어. 미국 증시 시작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떨어졌었어.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도깨비벨리가 어제 말했잖아. 미국 증시가 2% 이상 위에서 끝나면. 자, 미국 증시가 이따만 해도 1.5%, 1.6%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거는 주간 증시에도 미국 선물지수가 그 정도 올랐었거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야 우리 증시도 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도깨비벨리가 어제 미국 증시 2% 이상 올라서 끝나면, 그래서 나스닥 2% 올라서 2%를 가니까 얘도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스타트가 상승 출발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서두에 제가 계속 말한 거가, 기관 투자자가 오늘 갭상승이 나와도 초반부터 계속 매수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란 얘기야.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갭상승 나오니까 매도를 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제 세력들은 하락의 배팅을 제가 했다고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렸죠. 어제 세력들이 하락에 76%를 배팅을 했어. 하락에. 이것은 오늘 하루만 본 거가 아닐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입니다. 월 옵션 만기. 월 옵션 만기. 야,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락의 배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무조건 겁을 먹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 지난주에 이렇게 600까지도 배팅한 게 나왔어. 600까지도 지난주에 5고 5도 있고, 이게 4200짜리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다 없어졌다고 칠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주 물량,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는 옵션이 꼭 이번 주 것만 아니거든. 다 다음 주 것도 살 수 있고 다음 주 거 살 수 있고 그런 거거든. 그럼 여기에 다음 주 거, 즉 이번 주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대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제 하락에 배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하락을 먹으려고 얘네가 전략을 썼을 수도 있으나,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매도를 한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흥분해서 또 덤비면은,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로 나온다면은 윗꼬리가 길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냐 안 덤비냐, 기관 투자자들이 초반부터 들어오느냐, 초반부터 들어와야 된다. 눈치 봐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구간이고 이 공간 들어와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때그때마다 시황을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을 제가 맨 앞에 내세웠는데, 자, 진정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관 투자자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다면 오늘 코스닥 적극적으로 매수해줘야 됩니다. 코스피만 지수만 오르고 내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개미 투자자들 마음속으로만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종목을 끌어당겨줘야 된다. 기관이 그걸 안 하고 있다. 근데 오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꼭 개미 투자자들 위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줄입니다.